만화의 가드닝 수다 2024년 미니 정원 최고의 야생화 베스트 10. 2024년 올해 정원이 2년차가 되면서 조금씩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새로 들인 숙군 야생화들 중 몇몇 아이들이 겨울 나고 올 한해 무럭무럭 크면서 코딱지 정원의 뉴페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는 2024년 만안의 코딱지 정원 최고의 야생화 베스트 10.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2 백리향. 4월 19일 개화 시작, 5월 12일 개화 끝. 개화 기간 3주. 키가 작다고 놀리지 말아요. 백리향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존재감은 최강. 열송이, 스무송이 이 수준이 아님. 말 그대로 땅을 다 덮어 꽃으로 만든 카페트가 내 정원에 등장하는 마법.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백리향. 허브, 타임과 같은 종류인 이 친구는 향기 정원을 만드는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대충 심어도 잘 살고 한번 자리 잡으면 전후 좌우 무한대로 번져나가는 강인한 생명력. 땅을 덮는 식물로 이만한 아이가 없지만 너무 잘 번지는 게 오히려 단점. 그래서 너 조금 귀찮아서 12. 9위 원평소금. 올해 4월 초에 새로 데리고 와서 행잉 화분에 심은 이 녀석은 4월부터 하나둘씩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10월 초까지 개화. 봄부터 가을까지 세계절 꽃이 피는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이 녀석 역시 백리향처럼 꽃도 작고 덩치도 작지만 분홍색과 하얀색의 꽃이 함께 어우러져 가득 피면 그 어떤 꽃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존재감을 과시. 너무 잘 번져서 너무 잘 살아남아 지피식물로 활용되는 이 녀석은 마당에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행잉 화분이나 토분에 심어서 키우면 빈티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화분에 가두어 키웠다가 10월 중순쯤 땅에 심어 노지활동 시키고 다시 화분에서 키우면 딱인 꽃인데 만화는 아직 노지에서 안 키워봐서 9위. 8위 코레옵시스 얼리 선라이즈. 만화의 마당에는 코레옵시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리틀백 레드와 얼리 선라이즈. 리틀백 레드가 색감도 독특하고 다글다글 꽃이 피긴 하지만 사실 존재감이 좀 약하죠. 그에 반해 5월 중하순부터 약 한 달간 꽃이 피는 얼리 선라이즈는 큼지막한 꽃, 쨍한 노란색, 화려한 겹풀일 이렇게 존재감 뿜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초장 340에 초폭 340에 딱 아담한 사이즈로 만화네처럼 작은 미니 정원의 딱인 꽃. 5월의 봄날에 만나는 강렬한 원색의 노랑을 원하신다면 코레옵시스 얼리 선라이즈 강력 추천. 꽃피고 데드헤딩 해지면 7월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금계국 상위 호황 같아 8위. 7위 운남소금. 5월에는 혹겹으로 10월에는 겹꽃으로 반년간 꽃이 피는 단연코 개화기간 최고의 작고 아담하지만 복슬복슬 복스러운 꽃. 순지르기도 필요 없어 진꽃을 따줄 필요도 없어 특별한 관리도 없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1년 내내 주구장창 꽃이 항상 피어있는 야생화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것이 바로 운남국화. 다 좋은데 어느 순간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이 약해져서 7위. 6위 스토케시아. 6월 13일 개화 시작, 6월 28일 개화 끝. 개화 기간이 살짝 짧은 것 같아 아쉽지만 진꽃을 잘라주면 초가을 2차 개화도 가능. 스토케시아는 6월의 초여름에 피는 파란색의 보석 같은 꽃이죠. 무릎 정도 높이의 굵고 단단한 꽃대, 큼지막한 꽃, 풍부한 개화량.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빛에 반짝이는 파란 스토케시아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청량해지는 기분입니다. 노지활동은 물론 폭염과 폭우에도 굳건. 우리 집 야생화 중 잎 하나 변하지 않고 가장 강건한 모습을 자랑 중인데 하지만 개화 기간이 좀 아쉬워서 6위. 5위 아스트란티아. 5월 18일 개화 시작, 7월 19일 개화 끝. 아스트란티아가 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 아이 이제 꽃이 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가더라고요. 피고 또 피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닌 보석 같은 조그마한 한 송이가 엄청 오래가는 꽃. 우리 집 마당에서 2년차 한 번 땅에 자리 잡은 아스트란티아는 제대로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의 반지 같은 꽃을 아주 한가득 올리죠. 햇빛에 반짝이는 아스트란티아 꽃은 이것이 꽃이야 보석이야 우리 집 작은 마당을 꽉 찬 보석함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람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스트란티아는 키도 폭도 40 정도로 딱 적당, 꽃이 핀 상태로는 비 맞아도 잘 안 쓰러지는 튼튼한 녀석이지만 마당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5위.
4위 차가플록스. 4월 17일 개화 시작, 5월 11일 개화 끝. 4월의 정원에서 만나는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관음지에 뭐 심을 만한 게 없을까요? 차가플록스라는 꽃이 있는데 한번 키워보실? 몇몇 가드닝 유튜버들의 추천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 초가을 모종을 구해서 심었습니다. 뭐 흔한 풀떼기, 큰 기대를 안 했죠. 그런데 올해 봄 차가플록스 꽃이 확 피는 순간 어머나, 이 아이 뭐야?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이 파란색 뭐야? 봄바람에 살랑살랑 물결치는 차가플록스의 꽃을 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떠나갑니다. 모종 세포트에 꽃 인심도 가득. 여름 겨울 겪어보니 튼튼하기도 최고. 가히 올해의 발견 차가플록스. 하지만 4월 말 5월 초 한때의 꽃. 너무 아련한 꿈 같아서 4위. 3위 에키네시아. 네, 여름꽃의 대명사 에키네시아입니다.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개화기간 대략 한 달. 장마기간에 꽃이 피기 시작해 그 어마무시한 폭우를 다 견디고 폭우의 중간중간 8월의 한증막 같은 폭염도 다 견디면서 굳건하게 여름의 마당을 빛내주는 한국 여름기후의 딱인 꽃. 컬러컬러한 색색의 에키네시아와 함께라면 여름의 짜증도 저 멀리. 불쾌지수 100%의 기분을 유쾌 발랄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꽃 에키네시아지만 꽃이 다 지고 나면 잎과 줄기가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3위. 2위 플럭스. 한국의 극악 여름 기후를 다 견디고 가을까지 책임져주는 꽃이 있다. 6월 22일 개화 시작, 10월 22일 개화 끝. 에키네시아보다 더 강합니다. 핀 꽃이 비에 문드러져도 문드러진 꽃을 떨어뜨린 후 새로운 꽃을 끊임없이 또 피우는 꽃. 올해 여름을 겪으면서 많은 정원지기들이 이 녀석만한 놈이 없다고 칭찬했던 그 꽃이 바로 플럭스. 한 해 두 해 꽃대가 2배 3배, 개화기간 보장, 튼튼한 보장, 꽃인심 보장, 한 번 심으면 알아서 쑥쑥 끄는 편리함, 손안가기로 유명한 플럭스. 하지만 꽃이 좀 살짝 작은 것이 아쉬워서 2위. 자, 2024년 말안의 미니정원 야생화 베스트 10 대망에 이르는 바로 리나리아 퍼플리오 캐논 웬트. 이 아이의 첫 개화는 5월 15일, 개화 기간은 한 달 정도 됩니다. 하지만 꽃이 질 때쯤 잘라지면 얼마 후 꽃대가 다시 나와 또 만개. 또 이 꽃이 질 때쯤 자르면 또 꽃대가 나와 또 만개. 이렇게 대략 4, 5차 개화까지 하면서 겨울이 될 때까지 꽃이 피는 개화력 최고의 야생화입니다. 곱게 위로 뻗어 하늘거리는 몽환적인 분홍빛. 알갱이의 꽃이 모여 커다란 볼륨으로 만들어내는 수직의 아름다움. 우리 집 마당을 유럽풍으로 변신시켜주는 이국적인 분위기. 상록으로 겨울을 날 정도로 노지 월동은 최강. 하지만 여름 장마에 녹았다는 분들을 종종 보았으니 마사토가 섞여있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키우면 그 아름다움과 꽃임심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꽃이 바로 리나리아 퍼플리오 캐논 웬트.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24년 만안의 미니정원 야생화 베스트 10을 만나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올해 베스트 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댓글로 공유하며 긴 겨울 함께 보내보자고요. 그럼 만화의 가드닝 수다 오늘은 이만. 우리 가드닝 수다 함께 떨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수다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